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몽골의 말발굽 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안전한 경제 고속도로를 선물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머리에 인 처녀가 대륙 끝까지 홀로 가도 안전했던 이 시대는 단순한 정복을 넘어 신뢰와 표준으로 설계된 인류 최초의 거대 단일 시장이었습니다. 몽골이 등장하기 전에 유라시아 대륙은 사실 촘촘하게 막힌 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길을 지나는 상인의 발걸음에는 늘 죽음의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마을 하나,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정체 모를 지역 영주들이 나타나 제멋대로 통행료를 뜯어갔고 국가의 힘이 닿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서는 언제 도적대가 나타나 전 재산과 목숨을 앗아갈지 몰랐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군대와 맞먹는 비싼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만 했으며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얹어졌습니다. 동양의 향신료가 서양 끝에 도착했을 때 황금보다 비싸졌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길 위에 뿌려진 위험과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이라는 거대한 지붕이 대륙 전체를 덮으면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예들이 수많은 국경선을 지워버리자 상인들을 괴롭히던 복잡한 세금 관문들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자신들의 길 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무사고 안전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몽골은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한 정복자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던 대륙의 파편들을 하나의 혈관으로 이어 인류 최초의 유라시아 세계화를 이뤄낸 거대한 경제 기획자였습니다. 단절되어 있던 동서양의 경제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사람과 물자, 정보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위험이 사라지니 상인들은 더 멀리 떠났고 세금이 줄어드니 물건값은 안정되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는 인류가 처음으로 대륙 단위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맛본 시기였습니다. 이 연결의 시작은 단순히 장사꾼들의 이익을 넘어 인류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대한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머나먼 조상이자 팍스 몽골리카가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강렬한 첫 페이지였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하나로 잇는 인류 최초의 세계화는 단순히 운이 좋아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오늘날의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정교한 물리적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위해 몽골이 도입한 시스템들은 70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먼저 몽골은 유라시아 전역을 잇는 초고속 물류망인 역참제, 일명 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무역로를 따라 약 40km마다 숙소와 식량, 그리고 지치지 않는 3마리 항시 대기하는 정거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름을 채우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속도를 높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덕분에 과거에는 몇 달이 걸리던 소식과 물자가 단 몇 주 만에 대륙 반대편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이 촘촘한 역참망을 통해 대륙 전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거대한 땅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하이패스이자 VIP 신용카드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패자라고 불리는 황제의 통행증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증표를 가슴에 품은 상인은 제국 어디를 가든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패자를 보여주기만 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역참에서 최고의 말과 음식을 즉시 제공받았고 도적대로부터 군대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작은 금속판 하나가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강력한 신용의 상징이 되면서 상인들은 무거운 현금 뭉치 대신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패자 하나만 믿고 말리기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진짜 천재성은 보이지 않는 경제 시스템인 소프트웨어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몽골은 현대의 벤처 캐피털과 놀랍도록 닮은 오르탁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장거리 무역은 성공하면 벼락부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목숨과 재산을 모두 잃는 매우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때 몽골의 황실과 귀족들은 상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이익을 나누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투자자인 몽골의 황실과 귀족들은 자본을 대고 상인은 목숨을 걸고 경영 노하우를 발휘하는 이 방식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에 끊임없이 돈이 돌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상인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투자자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몽골은 인류 경제사에 남을 파격적인 실험을 단행합니다. 바로 법정 지폐인 교초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금속 대신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종이돈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동전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이 종이 조각은 몽골 황제의 강력한 신용이 뒷받침되면서 대륙 어디서나 진짜 돈처럼 쓰였습니다. 종이 한 장의 가치를 부여해 경제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이 발상은 현대 금융의 핵심인 신용화폐 제도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처럼 탄탄한 물류망과 앞선 금융 시스템을 결합해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 번영의 길을 닦아 나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도착한 시장 입구에서 여러분의 코끝을 가장 먼저 찌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알싸한 후추 향기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이국적인 향료의 냄새일 것입니다. 팍스 몽골리카가 완성한 이 거대한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온 상인과 머나먼 동쪽 고려에서 온 보부상이 어깨를 맞대고 흥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끌벅적한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살아 움직이게 했던 핵심 엔진은 바로 대륙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던 무역 도시들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이자 모든 길이 모여들던 캄발리크, 지금의 베이징은 전 세계의 진기한 보물이 모이는 블랙홀과 같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진주라 불리며 동서양의 지식을 섞어냈고, 지금의 이란 땅에 있던 타브리즈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거대한 물류 터미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고려 역시 이 흐름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난도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삼을 사기 위해 줄을 서던 동쪽의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원나라 대도시에는 고려의 옷과 음식이 고려양이라는 이름으로 대유행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K컬처가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타고 흐른 진짜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비단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따라 흐른 진짜 보물은 바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기술과 정보였습니다. 몽골의 역참을 타고 급속도로 전파된 중국의 3대 발명품인 화약, 나침반, 인쇄술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았습니다. 화약은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있던 기사들의 시대를 끝냈고, 나침반은 별빛에만 의존하던 항해사들에게 망망대해를 건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쇄술은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대중의 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동양에서 탄생한 이 기술들이 몽골의 고속도로를 타고 서양으로 건너가 중세라는 긴 잠에 빠져있던 유럽을 깨우고 인류를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밀어올리는 거대한 지식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거대한 경제 고속도로 위로 점점 차가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완벽한 연결이 이번에는 제국의 숨통을 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몽골이 뚫어놓은 효율적인 길들이 어떻게 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통로가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반전의 기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재앙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몽골의 역참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간 물자들 틈에 무서운 불청객이 숨어들었는데 바로 흑사병입니다. 과거라면 산맥과 사막에 가로막혀 국지적인 유행으로 끝났을 전염병이 몽골이 닦아놓은 초고속 물류 네트워크를 타고 유라시아 전역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상인과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번진 이 병은 도시의 인구를 절반 가까이 앗아갔고, 시장에는 활기 대신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너무나 잘 닦여있던 연결의 통로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재앙의 고속도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제의 심장인 화폐 시스템도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몽골 정부는 끝없는 전쟁 비용과 왕실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은 보유량도 확인하지 않은 채 종이돈인 교초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 종이돈이 넘쳐나자 돈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고, 어제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돈 뭉치가 오늘은 쌀 한 가마니조차 사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의 약속인 종이돈을 믿지 않았고,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신뢰로 쌓아 올린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저주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소빙하기가 찾아오면서 몽골 경제의 근간인 초원이 얼어붙었고, 농경지에는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제국 곳곳에서는 반란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제국이 혼란에 빠지자 안전을 책임지던 몽골 군대가 무역로에서 철수했고, 그 빈자리는 다시 도적대가 차지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황금 덩어리를 들고 다녀도 안전했던 그 길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금지된 땅이 되었습니다.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었던 거대한 경제의 혈관이 굳어버리며 팍스 몽골리카라는 화려한 축제는 비극적인 종막을 고하게 됩니다.
이제 거대했던 몽골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라시아를 하나로 잇던 육상의 고속도로는 다시 촘촘한 장벽들로 막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의 달콤한 맛을 본 상태였습니다. 비단길은 닫혔지만 동양의 향신료와 비단을 향한 서양의 갈망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땅을 벗어나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바다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제국은 무너졌어도 그들이 남긴 기록은 유럽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원나라에서 17년을 보냈던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은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일종의 경제 지침서와 같았습니다. 그가 묘사한 동양의 풍요로움과 황금으로 가득 찬 섬나라는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유럽인들에게 탈출구이자 꿈이 되었습니다. 육로가 막히자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의 책을 머리맡에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길을 갈 수 없다면 바다를 돌아 직접 그 황금의 땅으로 갈 수는 없을까라는 위험천만한 상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절박함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오스만 제국은 동서무역의 길목을 틀어쥐고 유럽 상인들에게 살인적인 통행세를 요구했습니다. 후추 한 줌이 금값과 맞먹는 정도로 비싸지자 더 이상 중간 상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유럽의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고 범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그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도구는 몽골의 길을 타고 전해졌던 나침반이었습니다. 몽골이 전해준 기술이 훗날 몽골이 잃어버린 무역의 주도권을 유럽이 바다에서 되찾아오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된 셈입니다. 결국 팍스 몽골리카라는 거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연결의 가치와 글로벌 표준 그리고 신용화폐와 투자 시스템은 대항해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신용카드를 긁으며 실시간으로 국제 뉴스를 접하는 이 모든 일상의 뿌리는 700년 전 초원을 달리던 몽골의 말발굽 소리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